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수막도 달 수가 없고요. 유세차 쓸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 즉 여기 계신 기자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야만 제가 답을 할 수가 있고 그 질문 없이 대중연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일단 먼저 말하기보다 기자분들이 질문을 할 때만 제가 답을 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으면 알고 계시고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아마 지금 중계가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불러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먼저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재 편의점 잘 들리십니까? 네네네, 가까이서. 네, 나오겠습니다. 취재 편의점 진행원 예. 지원장, 오늘 충남권 입구에서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것이 우리가 검찰 문제에 맞춰서 피해자 문제라는 회의를 쉬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나경원 운동 상대 검사 위원장부터 200석이 명문이요? 범 야권이 200석을 하게 네네. 되고 개헌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요. 개헌 정선을 법안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정성호 의원도 후보도 이거 상경에서 질문 기자분들을 주셨습니다. 개헌 정선을 철회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자 누가 해주시는지 더 해주세요.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뉴스를 정확히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 뭐라고 했다는 독재라고 했다는 거죠? 네네네. 예. 제가 이제 돌다 보니까 뉴스를 다 꼼꼼히 보지 못하는데 제가 봤던 시사 제목을 보니까 검찰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대응하지 마시고요.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하지 마십시오.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이 검찰 독재가 아니라 야당이 독재를 하기 때문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듣다 보니 그런 헛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독재를 하려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야 독재가 되죠. 지금 야당이 독재를 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온갖 수사를 통해서 지금 선거가 막판까지 왔는데도 재판 출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은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법인카드로 7만 5천 원인가 썼다는 걸로 또 기소가 되어서 재판 출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독재자 부인이 그런 꼴을 당합니까?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독재자는 누구냐? 검찰권을 행사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측근의 비리를 수사받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가 독재자죠. 지금 현재 그런 독재자가 누구입니까, 시민 여러분?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건희 씨 자신 및 그분의 생모,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 수익으로 23억을 벌어들였으니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수사도 받지 아니하고 기소도 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권력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독재 권력을 휘둘러서 희생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독재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나경원하고 그 권성동이죠. 제가 사실 어제 강릉에 갔다 왔습니다. 권성동 지역구에 갔다 왔는데요. 갔더니 바로 오늘 권성동 의원이 강릉에서 서울로 와서 막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아마 제가 제가 왜 강릉에 갔나 하면 저희가 이제 지역구를 못 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순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택하는 기준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창출했는데 기여한 자.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이 있는 자. 그 지역구는 제가 가서 말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권성동이란 사람이 누구입니까?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 자기가 권력의 실세라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온갖 실세로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가 친윤이라고 자랑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강릉에 갔더니 강릉 시민들께서 저는 강릉 시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릉 역사상 가장 많은 분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잘나서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릉 시민들이 권성동 후보에 대한 분노, 불만이 가득 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제가 강릉에 왔는지를 말씀드리니까 강릉 시민들이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갑자기 이분이 서울로 와서 국회에 와서 막 엄살을 떠는 겁니다. 쫄리신 거죠. 뭔가 지금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강릉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으로 좀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저는 권성동 의원이 서울까지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새를 모아가지고 엄살을 떠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릉 넘긴다. 네. 3년은 넘긴다. 네. 3년은 넘긴다. 저는 권성동 의원의 엄살에 강릉 시민들이 넘어가지 마시고 단호히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또 서울 돌면서 나경원 의원 지역도 방문을 했습니다. 동작을 방문을 해서 나경원 동작 지역이 접전 지역 같아서 갔습니다만 그 외에도 나경원 의원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렸던 거는 나경원 의원이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윤석열 검찰 시절에 4년간 지금 1심 판결이 안 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진화법 위반이라는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빠루를 든 거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빠루를 들고, 빠루가 뭔지 아시죠? 노루발 이렇게. 근데 그게 선진화법 위반을 한 것이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출마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재판이 4년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입니다. 여러분,
반납하고 조국혁신당이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갑시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이 또 오늘 갑자기 국회에서 무슨 기자회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목을 봤더니 지금 장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 저지를 해야 된다. 이재명 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힘을 합해서 개헌을 할 수 있으니 저지해달라. 백석 확보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시 똑같이 권성동 의원의 읍소작전과 똑같이 엄살을 떠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새가 판이 뒤집어지고 있으면 알아서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엄살 떠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엄살 절대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풀릴 수 있을까요? 정치!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요. 각 지역을 방문하는데 저희가 저희나 저 개인이나 당에서 요청한 바도 없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십니다. 여기 보면 구운 대파도 구슬프게 운다. 구하자. 구부능선 넘은 우리 조국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시민들께서 왜 이런 구호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실까? 그거를 윤석열 정권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바쁘신데 이런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 오셔서 의사표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4월 10일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 중간에 우리 쪽에 출마하신 박성전 후보께서 여기 와 계십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법상 당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박성준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조국이 박성준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에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한동훈 특검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분명한 입장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예컨대 민주당과 이 문제를 어떻게 연대 연합해서 풀어갈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방금 전에 재밌는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MBC의 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이 올해 9주년인데 조국혁신당 기호라서 결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논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창당 후에 제가 직접 기자회견 통해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법안은 이미 사실상 완성되어 있습니다. 법안 완성되어 있고. 저희가 제출을 하면 당연히 저희가 10석 조금 넘는 정도가 얻을 수 있을 거고 국민들께서 더 마음 주시면 더 많이 얻겠습니다만은 저희 힘만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죠. 당연히 한동훈 특검법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을 실현하려면 민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했고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날려버렸던 김건희 특검법은 주가조작 특검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그 특검법안 제출되고 난 뒤에 디올백, 양평고속도로 2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합해서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내부의 의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김건희 종합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각각 발의해서 서로 쌍끌이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원내 서로 협상을 통해서 금방 아마 당론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여기로 옥수동으로 오면서 차 안에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면가왕이 9주년이 됐는데 MBC에서 그 구자가 조국혁신당의 구자와 같다고 결방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너무너무 한심하다. 도대체 복면가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 해외에도 수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국민들이 많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9주년이라는 구자가 있다고 해서 그걸 미리 그 9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미리 차단을 시킨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이게?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나중에 국회가 열리면 바로 그것입니다. 국회가 열리면 조국혁신당과 다른 여러 민주당과 힘을 합해서 조국혁신당 9번과 이 복면가왕의 9번이 같아한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MBC 스스로 결정했는지 용산에서 전화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너무 희한한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몰상식한 결정이기 때문에 국회가 조사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그 논리대로 따르자면 구가 상징하는 건 다 없애려면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KBS 9시 뉴스를 켜시면 첫 화면이 조국혁신당의 색깔인 트루블루 파란 색깔입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저기 있네요. 잠깐만 여기에 꼬맹이가 팔을 하나. 이 얘기는 왜인지 아시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파를 들고 선거하러 투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여 하니까 시민들이 모두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기도 또 지금 만들어 오신 것 같은데. 대파, 제가 과거에 대파 한 단 875원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때문에 망한 것이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파 관련해서 할 말은 많지만 제가 계속 말하면 대중연설했다고 선거법 위반이 될 것 같아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저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예, 좀 크게 해주세요. 잠깐만요. 갈게요. 팩트TV 윤동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4월 10일 이후에 TV에서 보고 싶지 않은 후보들을 응징 투어를 다니시고 계신데 혹시 김건희 여사가의 땅이 있는 양평 땅을 방문할 생각이 또 있으신지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원희룡 후보의 개항을 방문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국 지역의 모두를 다닐 수 없고요. 양평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양평은 제가 초기에 양평 천막에 다녀와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일정상 양평을 또 방문하는 힘들 것 같고, 개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대표하고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예. 네. 저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좀 격차가 있습니다. 강주, 전남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지만 대구 같은 경우가 낮은 경우였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남에서 좀 투표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이 사실 본투표 때 앞으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전 투표가 역대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재외국민 투표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높고 어느 지역이 조금 낮다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4월 10일 선거의 핵심은 투표로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다는 것은 어느 지역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닌데요. 기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질문. 이게 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 예. 그러시면 질문 없으시죠, 이제? 질문. 예, 어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월간 잡지 기자입니다. 예. 월간 잡지. 가족이 넷인데 이미 사전 투표를 다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투표하려고 할 때 어떤 이야기를 집사람이 하나 하면 이미 조국 혁신당은 다 할 만큼 해서 넘쳐나가지고 더불어를 찍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 알아봤더니 전혀 그게 아니라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유하면 좋을지 의견을 좀 여쭙습니다. 저는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 더불어민주연합에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할 때 저와 같이 근무했던 행정관이시기도 했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신뢰하는 분이고요. 제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일정한 긴장이 있습니다. 일정한 경쟁이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 지역구 후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많은 친구 선후배들이 다 고맙다고 연락이 사실 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로 각 지역 단위에서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이 방문해달라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고 더불어민주연합 간 일정한 경쟁이 있다고 일정한 경쟁 상태 또 일정한 긴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매우 현명합니다. 매우 현명하기 때문에 두 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정책, 인물, 활동 방식 등을 보시고 내 표를 어디에 줄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저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도 훌륭한 분이 많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많은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던 보수 평론가들이 공히 언론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조국혁신당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 또 뭐 조국이 판을 바꾸었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창당을 통해서 판을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창당이 등장한 게 아니라 창당 선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짜 변화는 4월 10일 이후가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에 유지했던 이 기조와 기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유지하려면 제가 감히 부탁드리건데 여기 계신 옥수 시민 여러분 또는 서울 시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 말을 듣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네, 약간 제 말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예. 대표 부정에 대해서 네, 조국, 대비하고 계신가요? 네, 답변 좀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그 기세를 유지하면서 개원 이후 압도적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양재동에 갔었습니다. 그 근처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 진실에 투표해달라는 투표 호소 캠페인을 벌이고 계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습니다. 사실상 이 법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유가족들이 굉장히 큰 슬픔을 받게 됐는데요.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다면 이 법안을 조국혁신당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4월 3일 이후에는 사실 그 최상병 특검법도 표결을 해야 하지만 아직 표결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또 거부권 대통령이 행사하게 된다면 이 법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어떤 연대 전략을 갖고 계신지. 예, 저는 제가 사적으로도 그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대표로서 저희 후보들과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몇 차례 방문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가족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민주당도 입장이 같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공동으로 논의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재발의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재발의하게 되면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봐야겠죠. 두 번째 경우 이제 최상병 경우는 지금 이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상 보게 되면 임기가 5월 말 아닙니까? 21대 국회가 5월 말인데 5월 말까지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표결을 하면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저희는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없고요. 만약에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21대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한다면 아까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도 좀 떨어지고 날씨도 좀 어두워지고 해서 이상 회견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다리시는 사진을 찍는 거는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서너 차례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애기는 따로 하나 찍으시죠. 애기는 일로 와서. 감사합니다. 잘 보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선생님. 앞에 앉아주세요. 네. 아니요, 여기 지금 기자단이니까 좀 나와주시면 좀 가까이 올라오세요. 선배는! 하나, 둘. 선배는! 영리가! 선배는! 영리가! 선배는! 영리가! 선배는! 영리가!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악수 한 번만. 저기 사모님 하트를 막 찍고 거부한다. 여기 지금 기자단 라인이어서 죄송합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기자님들 저기 좀 만들어주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아버님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네, 기자님들. 자, 하나, 둘. 조국 철도 999. 조국 철도 999. 좋습니다. 사인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이유 때문에 좀만 나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유 때문에. 네,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